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장에는 딱 2,450에 마감이 됐습니다. 참 넘기가 어려운 선인데요. 자, 오늘 개장 앞두고 두 분과 함께 또 모처럼 외쳐보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 네,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시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과도한 규제 푼다. 우크라이나 한국의 에너지 재건 사업 협력 논의. 오늘 두 가지 이슈인데요. 먼저 연구용 원자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선회하면서 또 원전 수출, 원전의 재가동 이런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그랬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가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재가동된 지 하루 만에 또 지난주에 멈춰서기도 하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가 지금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연구용 원자로가 딱 하나 있어요. 예, 하나로가 이제 유일한데, 지금 이거 연구용 원자로로 뭐 하냐면은 원자력 발전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 쪽에서 연료전지 연구할 때도 요거 하나로 가지고 성능 실험했고, 또 뭐 희귀 소암 치료제 같은 것들,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거 개발할 때도 쓰고 여러 군데 많이 씁니다. 근데 연구용 원자로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소한 고장이 원래 잘 나요. 예. 그 사소한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는 사소한 고장 같은 거는 가가지고 점검 안 받고 정부에서 바로 고쳐가지고 쓰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하나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일반 원자로랑 똑같은 규제를 넣어가지고 조그만한 고장이라도 정부 쪽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부팅하는데 한 2개월 걸린대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이제 가동 일수가 한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가. 근데 다른 나라들은 20주에 40주래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고장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고쳐가지고 바로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이런 이제 그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계속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고요. 요즘에 원자력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보게 되면은 또 쉬고 있죠. 지난번에 뭐 뉴스 몇 번 나왔다가 올라간 듯 하더니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주들도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월 9일 날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보다는 또 다른 모멘텀들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주가도 이제 뭐 반등의 어떤 그런 기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가지고 뉴스 나오기 전에 잡아가지고 뉴스 나오면은 매도하자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네. 뉴스 나올 건수들은 계속 많이 있거든요. 하반기 때 뭐 이집트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한번 좀 가지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괜찮겠습니다. 네. 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원자로가 대전시 유성구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거기에 있고요. 그 안에 이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계속 또 뭐 잦은 고장이 원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태생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대전시 시민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연구용 원자로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폐쇄 논의하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님비 현상이죠. 아무래도 내 지역 안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책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이집트 건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정권에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신기수 전문가님 한 말씀 들어보고요. 또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이번 정부에서 원전 쪽을 지원하는 거 정책 방향은 뭐 변함이 없고 또 이제 특히나 지난 정부하고 딱 대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은 뭐
뭐 정권 끝나는 기간까지도 계속될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은 원전 섹터라는 건 모멘텀 섹터죠. 예, 그래서 뉴스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도 이제 그 대기 중인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뭐 그런 것이 나올 것이냐, 뭐 이걸 확실하게 뭐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에 또 뭐 이제 뭐 카타르라든가 아니면 UAE라든가 뭐 네옴시티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정권 2년 차인데요.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 현 정부에서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과거만큼 뭐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분간은 뭐 그동안에는 이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원전주들 뭐 몇 년 전에는 급락을 했지만은 이제서부터는 뭐 서서히 모멘텀 받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은 조금 주가 우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가운데 주가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뭐 대형주로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원전 유지 보수 업체인 한전기술, 뭐 한전 KPS도 있고 뭐 한전 산업까지도 있고 그렇고, 뭐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보성 파워텍, 뭐 일진파워, 에너토크 뭐 상당히 많은데, 뭐 한신기계는 이제 부품주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선별적으로 자기가 대형주에 들어갈지 중소형주에 들어갈지는 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실적 중요하다고 아까 또 신기수 전문가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또 다각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멘스 가매사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이 지멘스 가매사와 함께 맞손을 잡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해상풍력 거는 그렇게 이제 큰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주로 봅니다. 그래서 원전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고, 뭐 해상 관련한 뉴스 같은 것들은 그냥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주로 보죠. 근데 실제로는 뭐 풍력도 하고 있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떻게 포지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원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전 모멘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주가가 밀려섰을 때, 큰 이슈가 없을 때 접근하고 뉴스가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 필요하다. 네, 정책 모멘텀으로 원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오늘 주목한 이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과도한 규제 푼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재건 사업 협력을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쪽으로 특별히 지목을 하면서 에너지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슈 어떤 종목에 영향을 줄까요? 똑같이 역시 원전인데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에너지 시설이 상당 부분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서부터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40%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력난이 좀 심화되자 결국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의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쪽에 협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기보다는 원전이기 때문에 좀 원전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주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이 체크포인트 뽑아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대형주 이 정도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형 주로는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한신기계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차트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횡보 기간이에요. 횡보 구간이고,
저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다시 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박스권을 이탈한다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도 잠시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그래도 주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에서 지지 여부는 저는 솔직히 하는 얘기로 지금 지지는 하고 있는데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하회하는 시점이 저는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성 파워텍 한번 잠시 보시면은 역시 뭐 주가는 최근에 코스피 상승에 비하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들도 같이 모멘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중소형 원전주들도 괜찮고 뭐 저는 이 부품주 한신기계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실적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모멘텀 받으면 상승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사업 관련한 수혜주 원전 꼽아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주는 수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지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풍력도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해왔던 거에 복원 사업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게 되면서 지금 재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에너지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뭐 유럽 쪽에서는 EU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마셜 플랜, 21세기 마셜 플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셜 플랜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큰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 재건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자금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마셜 플랜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전쟁 이후에 이런 회복력과 또 투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어떤 쪽에 관심 갖고 계실까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재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제적인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거는 그게 어디냐 이것보다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엮여 있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뭐 데모라든가 뭐 서암기계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다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면은 아마 또다시 테마 형태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실제적인 어떤 수주 같은 것들은 아마 이제 뭐 건설 쪽에 제일 먼저 잡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은 이들 종목 횡보하고 있네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쪽에 오히려 뭐 전쟁 분위기가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탱크도 더 과거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요즘에 쑥 들어갔죠. 그래서 뭐,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뭐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뭐 종전 협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때쯤에서 또 아마,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뭐 진입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뭐 미리 예상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뭐 눌러 앉고 이런 종목들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워낙 종목 움직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잠잠합니다.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재건 사업 협력 논의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한 수혜주로 최원주 전문가 원전주 짚어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짚어주셨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